예쁜 아가씨 41번째 내 유튜브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시조 외워주는 여자 유튜브로 들어가고 또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고 근데 얼굴이 진짜 눈이 아주 예쁘고 안경 속에 눈이 예쁘고 아가씨한테 아가씨에 대해서 내가 오늘 올릴 거야 했는데 오늘 먼 곳이라는 내가 좋아하는 문태준의 시집을 쭉 읽겠습니다. 한 10편쯤? 그리고 시조 외워주는 여자 그게 내가 편집을 부탁하고 있는 데가 4월 달까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열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시조를 한 사람 앞에 300수 외워주기 나의 목표를 약간 하향 조정해서 100수. 왜냐하면 시조를 외우는 것은 되게 쉽고 또 내용도 좋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머리가 산만하지 않게 도와주고 특히 나이 들어서 인지가 떨어질 때는 약보다도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내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아주 인기 있는 유튜브는 될 수 없겠지만 경제 이런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래도 나의 그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냥 끝까지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문태준. 아침 새떼가 우르르 내려앉았다. 키가 작은 나무였다. 열매를 쪼고 똥을 눕기도 했다. 새떼가 몇 발짝 떨어진 나무에게 옮겨가자 나무 상자로밖에 여겨지지 않던 나무가 누군가 들고 가는 양동이의 물처럼 한 번 또 한 번 출렁했다. 서있던 나도 내 모서리가 한 번 출렁했다. 출렁출렁하는 한 양동이의 물. 아직은 이 좋은 징조를 갖고 있다. 한 번 더 읽어야지 되는데 저는 최소한 시는 3번 읽어야 의미가 나에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하니까 용량이 작아서 한 번씩만 읽겠습니다. 근데 이 시 출렁출렁하는 그것이 좋은 징조다.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출렁거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물 때문에 내 마음이 출렁거릴 수 있고 그것이 좋은 징조다. 네. 열 개만 고를 거니까 잘 골라야지. 먼 곳 내가 좋아하는 거. 오늘은 이별의 말이 공중에 꽉 차 있다. 나는 이별의 말을 한 움큼 한 움큼 호흡한다. 먼 곳이 생겨난다. 나를 조금 밀어내며 먼 곳이 생겨난다. 새로 돋은 찻잎과 그 입술과 부끄러워하는 붉은 뺨과 눈웃음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대기는 살얼음판 같은 가슴을 세워들고 내 앞을 지나간다. 나목은 다 벗고 바위는 돌그림자의 먹빛이 거느리고 갈데없는 벤치는 종일 누구도 앉힌 적이 없는 몸으로 한 곳에 앉아있다. 손은 떨리고 눈 언저리는 젖고 말문은 막혔다. 모두가 이별을 말할 때 먼 곳은 생겨난다. 헤아려 내다볼 수 없는 곳. 난 여기서 3번째 줄에 이별의 말을 한 움큼 호흡하는데 먼 곳이 생겨났다. 나를 조금 밀어내며 먼 곳이 생겨났다. 이 대목이 되게 멋졌어. 카메라가 나를 비치다가 갑자기 나에서 저 먼 곳을 비치다가 갑자기 저 먼 곳에 카메라를 두고 나를 비치는 것 같이. 멋있어. 다 좋은 건데 이렇게 다 지나가다가는
돌과의 사귐. 어제보다 조금 더 달아진 돌. 아래로 아래로 내려서는 돌. 몸속에 손이 하나 더 있어. 몸속 조막손이 나와. 눈을 감겨놓고 귀를 닫아놓은 돌. 냇가에 앉아 젖은 몸을 말릴 때 보았던 돌. 내 사는 예까지 찾아온 돌. 후일에는 물속에 깊이 잠길 돌. 내 다시와 내일을 산다면 그때는 더 작아졌을 돌. 소낙비 내리고 눈보라치는 날 발 아래서 주워 올려 가만히 꼭 쥐고만 있을 돌. 돌을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깊이 생각함. 좋아. 이제는 아주 작은 바람만을 남겨둘 것. 흐르는 물에 징검돌을 놓고 건너올 사람을 기다릴 것. 여름 자두를 따서 돌아오다 늦게 돌아오는 새를 기다릴 것. 꽉 끼고 있던 깍지를 풀 것. 너의 가는 팔목에 꽃팔찌에 시간을 채워줄 것. 구름 수레에 실려가듯 계절을 갈 것. 저 풀밭의 여치에게도 눈물을 보태는 일이 없을 것. 누구를 앞서겠다는 생각을 반절 접어둘 것. 여기서는 마지막 좋아. 누구를 앞서겠다는 생각을 반절 접어둘 것. 나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때 슬쩍 이 시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앞서겠다는 생각을 반절 접어둘 것. 논산 백반집. 논산 백반집 여주인이 졸고 있었습니다. 불룩한 배 위에 팔을 모은 채 고개를 천천히 한없이 끄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며 왼팔을 긁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뒤로 넘어가 이내 수양버들가지처럼 축 늘어뜨렸습니다. 나붓나붓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값을 쳐 술잔 옆에 놔두고 숨소리가 세근대는 논산 백반집을 떠나왔습니다. 이거는 논산 백반집의 한 장면을 묘사를 잘한 것 같아요. 염소. 이건 내가 양띠니까 그냥 여러 번 읽었어. 여러 번 읽으면 대체로 아주 하지 않으면은 여러 번 읽으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염소. 나는 한 마리 염소가 되어 한 마리 염소를 사기리라. 넓은 풀밭을 구하진 못하였어도 누운 너의 물은 배를 뿔로 찌르며 머리에 심은 뿔이나 밀자 하리라. 되도록 퉁명스럽게 말하리라. 가난에 울어도 흐르는 물돌이 밀어 올리듯이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서로의 뿔을 밀자 하리라. 구름을 미는 바람처럼 맺히는 봉오리를 한 세계를 끝으로 밀자 하리라. 배를 뿔로 밀어 말 시키는 거겠죠? 염소. 되게 슬픈 시야. 나는 이제 이별을 알아서. 그때는 가지꽃 꽃그늘이 하나 10개 생겨난 줄로만 알았죠. 그때 나는 보라색 가지꽃을 보고 있었죠. 당신은 내게 무슨 말을 했으나 새의 울음이 나뭇가지 위에서 사금팔이 조각처럼 반짝이는 것만을 보았죠. 당신은 내 등 뒤를 지나서 갔으나 당신의 발자국이 바닥을 지그시 누르는 것만을 느꼈었죠. 그때 나는 참깨꽃 져버린 하얀 자리를 굽어보고 있었죠. 이제 겨우 이별을 알아서 그때 내 앉았던 그곳이 당신과의 갈림길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중요한 순간일 때도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때가 많아. 지나고 보면 중요한 순간이었을 때, 놓치면 안 되었을 때였다는 것을 지나고 나서 할 때가 많지. 꽃 피우는 나무에게. 이거는 내가 공원에 가서 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그 나무 저 위에 있는 나무 이파리들을 보면 이 시가 생각나는데,
저에게는 그렇다고요. 꽃 피우는 나무에게 이리저리 굽어 꺾였지만 천공을 향해, 천공은 하늘천 천공을 향해 날아가 뻗어가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평범한 대기 속에 꽃을 나눠주고 있었다. 꽃을 나눠주고 나눠주어도 꽃이 줄어들지 않는 꽃나무가 있었다. 어두운 예감이라곤 조금도 없는 색채였다. 간혹 나처럼 옹색한 사람에게는 제일 높은 곳에 꽃을 내려주었다. 가도 가도 우러르면 꽃나무 아래였다. 옹색한 사람에게 꽃나무는 제일 높은 곳에 꽃을 내려주었다. 음, 7, 8월 여름은 흐르는 물가가 좋아 그곳에서 살아라. 우는 천둥을 줄렁줄렁하는 천둥을 그득그득 지고 가는 구름, 누운 수풀더미 위를 축축한 배를 밀며 가는 물뱀, 몸에 물을 가득 담고 있는 푸른 계곡들, 새는 안개 자욱한 보슬비 속을 날아 물버들 가지 위에 앉는다. 물안개 더미같이 물렁물렁한 어떤 것이 지나가느니 상중에 있는 내게도 오늘 지나가느니 여름은 목 뒤에 크고 묵직한 물주머니를 차고 살아라. 본인도 이 시를 좋아하나 봐요. 저기 동영상에 보니까 이 시를 읽은 게 있더라고요. 물주머니 7, 8월 7, 8월은 천지가 좀 축축하죠. 비도 오고. 너무 아끼고 아껴놨더니 이제 시집이 다 끝나가네. 사무친 말. 나는 한동안 병실에서 생활했다. 돌박 같은 눈, 메마른 손, 헝클어진 채 자란 머리카락, 누덕누덕한 시간들, 앞뒤 없는 곡경 속에서 곡경, 굽을 곡자에다가 직경경자를 썼네. 희망을 끊어버리고 연고 없는 사람처럼 빈들빈들 돌아다녔다. 축축하게 비오는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다. 뭐든 돋아내밀듯이 살아가자고. 돋아내밀듯이. 이 말이 사무친 말이었다고 말했는데 지금 4월, 3월 초 정말 꽃가지에서는 죽은 듯한 가지 끝에서 새순이 돋아내밀듯이 새순 꽃송이 될 그 기척이 아주 돋아내밀고 있고 땅 속에서는 푸른 연한 풀이 땅을 뚫고 돋아내밀고 있고 그렇게 살아내자라고 말하고 있네요. 어떤 부름. 늙은 어머니가 마루에 서서 밥 먹자 하신다. 오늘은 그 말씀에 넓고 평평한 잎사귀를 푸른 벌레처럼 다 기어가고 싶다. 막 푼 뜨거운 밥에서 피어오르는 긴 김 같은 말씀. 원뢰 같은 부름. 나는 기도를 올렸다. 모든 부름을 잃고 잊어도 이 하나는 저녁에 남겨달라고. 옛 성 같은 어머니가 내딛는 소리로 밥 먹자 하신다. 밥 먹자는 말은 정말 기본적인 삶과 죽음을 갈라주는 그 말. 굉장히 그런 것에 예민하신 것 같고 또 어머니에 대한 시에 되게 많아. 처음에 가자미도 어머니에 대한 시인가 그랬는데 큰어머니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시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머나 고르려고 보니까 좀 밝은 것. 비탈과 아이. 비탈길이 궁금한 아이가 있다. 아이가 비탈길을 뛰어내려오고 있다.
점점 뺨이 터질 듯이 웃는다. 천둥이 남쪽 하늘로 구르듯이. 물은 가슴을 구르는 게 있는가? 초승달이 매일매일 커지듯이 안가슴에 자라나는 흰빛이 있는가? 계속 기울어져 내 쪽으로 쏟아질 듯 뛰어내려오고 있다. 저 흘러넘침을 나는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인가? 바위처럼 박히어 있는 나는. 어린이 대공원에 그때 일본에서 우리 손자 인성이가 왔을 때였는데, 어린이 대공원 축구장 위에 있는 약간 이렇게 언덕진데 거기서 우리 인성이가 막 뛰어내려가는 거야. 내가 저걸 앞으로 뛰어내려가는 앞으로 가서 쟤를 잡을 수 있을까? 왜냐면 그 뛰어내려가는 끝에 약간 한 2m 이게 있고 축구장이 되니까. 그래서 그 애기를 막 잡으러 뛰어가는데 내가 애기보다 늦으면 어떡하나 하는데 막 이 시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쏟아질 듯이 뛰어내려오고 있다. 이 흘러넘침을 나는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인가. 막 공포를 느끼며 뛰어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앞에서 우리 애기를 탁 안아서 나한테 갖다 줬어. 야, 정말 고마운 그 아저씨. 오늘도 좋은 일, 그 학생인가 아저씨인가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앞으로 계속 좋은 날 만나세요. 기도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가 막히는 것. 내가 아까 먼 곳 읽었나? 먼 곳 한 번 더 읽어야지. 먼 곳. 오늘은 이별의 말이 공중에 꽉 차 있다. 나는 이별의 말을 한 움큼 한 움큼 호흡한다. 먼 곳이 생겨난다. 나를 조금 밀어내며 먼 곳이 생겨난다. 새로 돋은 첫잎과 그 입술과 부끄러워하는 붉은 뺨과 눈웃음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대기는 살얼음판 같은 가슴을 세워들고 내 앞을 지나간다. 나목은 다 벗고 바위는 돌 그림자의 먹빛을 거느리고 갈데없는 벤치는 종일 누구도 앉힌 적이 없는 몸으로 한 곳에 앉아있다. 손은 떨리고 눈언저리는 젖고 말문은 바뀌었다. 모두가 이별을 말할 때 먼 곳은 생겨난다. 헤아려 내다볼 수 없는 곳. 이걸 마지막으로. 은하수와 소년. 푸른 수초 사이를 어린 피라미떼가 헤엄치고 있었다. 그걸 잡겠다고 소매를 걷고 손을 넣은 지 몇 해인가. 가만가만히 있어라 따라 돌고 따라 흘렀으나 거기까지 겠거니 하면 조금 더 가서 알을 슬고 알에서 갓 깨어난 것은 녹을 듯 눈송이같이 눈이 맑았다. 이렇게 읽었을 때 딱 마음에 안 오는 시들이 있어. 이거는 지금 그래. 그냥 은하수와 소년 하면은 소년의 이미지가 좋아서 여기 있는 많은 시 중에서 읽은 거지. 비탈과 아이, 소년 이런 것들. 다른 낭만적인 시들도 많은데 여기까지. 하나만 더. 8월의 포도원. 시골에 가 포도송이를 만지면 새로이 꽃모정을 하고 싶네. 하느님을 향해 둥근 정도 치고 싶네. 들바람을 아는 나직한 오므림. 얹힘 위에 얹힘. 수긍하는 모양새. 뒤도 매끈하지? 이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 빛과 물과 노을과 공기의 합작. 입에 먼저 넣어줄 자식을 둔 어미처럼 손바닥으로 고이 받쳐드네. 내용이 예쁘니까. 그만. 좋은 날 되세요.